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하나둘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러시아를, 더 구체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을 미쳐 날뛰게 만든 것일까? 전쟁의 표면적인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 요충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나토군의 군사 기지가 되는 그런 상황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이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대응 방식을 보면 단순히 영토 다툼이라기보다 지금 지구상에 자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에 충격을 가하려는 구상도 깔려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의 정치 경제 패권에 사실상 정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서방의 외화 돈줄 차단이 1차적 제재로 이뤄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합법화시켜버리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이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부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침공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글로벌 대비시키면서 CBDC 패권의 중심축을 만들었고 바로 직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미친 짓을 감행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제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서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전쟁이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는 안타깝고 푸틴의 미친 짓에는 화가 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러시아의 전쟁 발발이 블록체인 화폐 시스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이런 타이밍에 중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잇따라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이번 판 자체가 시스테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체 무엇이 푸틴으로 하여금 미친 행동을 감행하게 한 것인지 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우려됐던 유가 급등은 즉각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진작에 $100를 넘어서면서 유가 고공행진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 리터당 2,000원 돌파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곡물 가격 역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옥수수와 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포춘지의 경우에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밥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은 바로 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 일반 서민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고 그렇게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0.2%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실질적 곡물 원료 해외 의존도가 95%를 웃도는 그런 곳입니다. 유럽 최대 곡물 생산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결국에는 우리 밥상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의 손가락 노름에 우리 집 가계 경제가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와 팔라듐의 주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한 제조업체들 역시 직격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에도 네온 가격이 600% 폭등했었는데 그때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난, 물류 대란
이런 걸로 세계 경제가 머리 아픈 상황인데 러시아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역시 경제가 흔들리면서 전쟁의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하루 만에 49%나 급락하면서 정말이지 단방에 6년 전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자국 경제까지 마비시킬 것이 뻔한데 푸틴은 왜 전쟁이라는 미치광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일까? 일단 표면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는데 전국의 60%가 흑토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곡물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곳이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2014년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 크림반도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러시아로의 병합을 이뤄낸 건 역시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크림반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가 존재하는 크림반도에 러시아는 무려 230년 동안 자국 함대를 주둔시켜 왔고 지중해와 이어져서 중동과 발칸반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도 이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크림반도를 잔머리 잘 굴려서 잘 먹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방으로 기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권 자체를 아예 박살내버리겠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이면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미국 패권과 또 달러 패권에 대한 전면전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물어서 외화 자금을 차단하는 방식의 제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에서 아예 퇴출시켜버리겠다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인 CIPS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예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전폭적인 변화까지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비트코인 합법화 로드맵을 전격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송금의 영역에 들어선 것인데 다분히 스위프트 퇴출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의 지위를 암호화폐에 부여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외화와 동일한 입장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외화 보유고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이 대거 매수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비트코인의 전환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중국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글로벌 데뷔시켰고 인정하기 싫든 좋든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CBDC 선두적인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탄압하면서도 뒤에서는 엄청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또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을 내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2월 들어서 갑자기 중국 저장성이 비트코인 채굴에 차등적인 전기 요금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는 상황을 확인시켜줬고 이번에는 산둥성에서 암호화폐 채굴의 전기세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주요 성에서 공산당의 정책에 반하는 자치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공산당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확립해 놨다라고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심이 섰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각 성에서 이렇게 하나둘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상 합법화하고 이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양회에서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뭔가 변화된 입장 내놓을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든 공개적으로 합법화하든 변화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내보이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지금의 시세 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탄압 이유가 디지털 위안화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는 것이었는데 일단 이걸 목표 달성했으니까 다음은 블록체인 시대의 시대적 주도권을 잡는 게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좋든 싫든 블록체인 시대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변화된 입장에 이어서 중국 중앙정부가 변화된 입장을 이어서 내보이게 되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산당 주도로 육성을 하고 CBDC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깃발을 꽂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다분히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블록체인 시대에는 위안화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런 나름 야심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이미 수년 동안 공을 들여왔던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너무 싫은 러시아의 상황까지 쿵짝이 잘 맞는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화폐 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깊은 이면에는 결국에는 돈에 대한 패권, 이게 핵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깔려 있는 것이고 푸틴이 미친 짓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자국 경제까지 뒤흔들면서 전쟁이라는 정신나간 행동을 현실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현재 IMF의 SDR 통화 바스켓의 40% 수준은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가 30% 수준, 위안화가 10%, 엔화와 파운드화가 8%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화폐 패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위안화가 여기에 편입된 게 2016년 10월의 일입니다. IMF는 5년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하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개최가 연기되면서 올해 중반에 SDR 바스켓 구성과 비율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달러의 비중이 적든 많든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 위안화가 비중을 더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달러 패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블록체인 시대가 강화되면 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채택이 가속도가 붙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통화로서의 기능성이 강화된다면 그렇게 CBDC가 각국에서 화폐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때도 과연 달러 패권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다소 회의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CBDC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을 접근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소 세계 최강이라는 지금의 수식어와 비교했을 때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플 소송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CBDC 도입을 논의하는 수준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확실히 지금 단계에서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정학적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화폐 패권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도 참고하시면서 글로벌 상황 바라보시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식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